두 분 변호사님들 그 소식 들으셨어요? 어떤 소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9월부터 운전면허증이 새로 발급되는데 그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그 사람의 개인정보라든지 면허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서 그 해외에서도 국제면허증 필요 없이 그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좀 여러 위상들이 있다 보니 좀 그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국가에서 시행하는 면허 제도를 통해서 면허를 취득하는 게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쉽게 취득한다고 하는데 좀 뭐 그런 부작용들이 없을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저도 뭐 대학에 처음 들어가서 배낭여행을 갈 때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던 기억이 나는 건데 일단 그런 번거로움은 좀 해소되는 거네요. 아무래도 뭐 저도 올해 6월에 해외를 갔을 때 국제면허증을 발급받고 갔는데 아무래도 그런 좀 불편함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두 분 다 면허는 있으시죠? 당연히죠. 근데 문득 이재명 변호사님께서 또 대학교 때 시절 얘기하니까 또 그게 언제적인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YS 때. 네, 이거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같이 늙어가는 그런 처지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특히 이제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 당시에 잠시 동안 장내 면허 시험도 보지 않고 쉽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저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자녀에게 이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굉장히 큰 선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 이상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그걸 허용해 주는 것 자체가 큰 기회를 부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운전면허 취득하니까 저는 옛날 생각이 또 나는 게 옛날? 아니 뭐 21세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는 저는 사실 운전면허 학원을 취득을 못하고 소위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시뮬레이션 학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기는 제가 독학을 하고 실기를 이제 실제 차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뮬레이션 기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실제 차를 몰았을 때 좀 상당히 좀 낯선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뮬레이션이 뭐 오락실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생긴 건가요? 맞아요. 기계 자체는 그렇게 생겼는데 아. 저는 뭐 그런 느낌을 기대하고 이제 굉장히 재밌겠구나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막 공식들을 많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몇 번째에서 어떻게 핸들을 꺾고 뭐 이런 걸 해서 그게 재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레이싱 게임 수준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래가지고 최근에 법인차를 또 예. 크게 또 해드셨 네. 법인차를 거하게 해드셔가지고 대표님이 얼굴이 하이셨다는 예. 소문이 있습니다. 네, 뭐 3,000km도 뛰지 않은 차를 그렇게 돼서 네, 뭐 얘기를 배워서 대표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변호사님 덕분에 법인차를 아주 편안하게 큰 부담 없이 운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거리의 시간폭탄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거리 위에 아무래도 좀 운전이 미숙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리 위의 시한폭탄, 즉 이재민 변호사님 같은 분이 많아서 그런지 운전 중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하스타그램에서는 도로 위 시한폭탄과도 같은 보복 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뭐 보복운전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새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그 배우 최민수 씨의 보복운전 사건에 대한 형사 1심 판결이 뭐 가장 주목받을 만한 사건이라고 보이는데요. 두 분 다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최윤수 씨 같은 경우는 좀 잊을만 하면 한 가지씩 또 이슈를 이렇게 터뜨려 주시는 것 같아요. 좀 이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최민수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두 번째인데 뭐 예전에 있었던 사건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좀 사건이 1심 판결까지 나고 이런 걸 보면 좀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장 변호사님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최민수 씨가 자신의 차량을 이렇게 좀 어떻게 접촉을 하고 나서 도망가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쫓아가서 보복운전을 가했다 이런 사건을 알고 있는데요. 정말 개인적으로 이런 말 좀 하긴 그렇지만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진짜 화가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거나 뭐 뒤에 딱 달라붙어서 뭐 경적을 울리거나 하는 차량을 볼 때마다 사실 차 안에서 혼잣말로 저도 욕을 했던 적이 참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화가 나게 한다고 해서 보복운전을 하는데 상대방의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어떤 이유에서 용납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최민수 씨는 일반인도 아니고
공인의 신분에서 너무나 경솔한 행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최민수 씨 와이프 강주은 씨의 팬인데 참 최민수 씨가 아내를 봐서 조금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진짜 팬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장정훈 변호사 강주은 씨 팬이랍니다. 뭐 대충 나이대를 네.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